여갈봇 역자랄 만들기 프로젝트 역사를 친절하게 들려주는 방송 에라 모르겠다 시즌 2 제 16화입니다. 안녕하세요, 엠버입니다. 반갑습니다. 밥쌤입니다. 네, 자 16화 16화. 이게 우리 처음에는 되게 진도 빠르게 막 나가는 것 같았는데 요 최근에 막 오프라인도 좀 2번 못하고 그래 놓으니까 약간 더딘 것 같아요? 힘겹다 해야 되나? 아 그래요? 이걸 끌어가는 게 끌어가는 느낌이 거예요? 내가 뭐라고 그지? 뭐 한다고 힘겨운지 모르겠지만 그게 이제 소재도 좀 선정하기가 처음에야 뭐 선정할 소재가 워낙 바글바글하니까 되는데 뒤로 갈수록 너무 근대사 쪽을 좀 오래 하긴 했어요. 그게 좀 피곤하죠. 근대사를 오래 하면 좀 피곤해요. 왜냐면 가볍지가 않거든요. 감정이 바로 맞닿아 있는, 어머씨 깜짝이야 씨. 바로 맞닿아 있는 역사고 그러다 보니까 네. 좀 피로감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고대사로 왔습니다. 고대. 고대사를 좀 하면 아무래도 고대면 어디야? 오늘은 고구려 할 거예요. 고구려. 예, 우와 많이 갔다. 예, 고구려를 할 거기 때문에 어디까지가 고대예요? 고대는 고구려 백제 신라 어? 그리고 이제 발해 그럼 그 더 앞에는 그 더 앞에는 이제 뭐라고 해? 고조선. 이때는 이제 우리가 고조선도 고대로 보는 게 맞긴 한데요. 이제 부여, 고구려, 옥저, 동해, 마한, 진안, 변한, 고조선. 네. 요것도 고대로 보는 게 맞죠. 근데 사실 고조선은 걸쳐 있어요. 그러니까 선사시대. 아 맞다, 선사시대. 그래 맞다. 선사시대와 좀 걸쳐 있긴 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고조선이라고 하는 국가가 세워졌다는 것 자체가 선사는 아니라 역사시대이기 때문에 고대로 보는 게 맞아요. 그리고 알겠습니다. 이제 고려를 이제 억지로 끼워 맞춰요. 중세라고 해요. 고려를. 네. 그러니까 이게 역사를 나누는 기준이 고대, 중세, 그리고 근세, 근대, 현대 뭐 이렇게 나누거든요. 역사학자들이 나누는 기준이 있는데 이게 서양식이에요. 서양이 이 역사를 나눌 때 이제 뭐 체제가 좀 바뀌는 거 또는 뭐 왕권 중심 사회였는지 신권 중심 사회였는지 교회가 중심이 됐는지 아니었는지에 따라서 좀 나누거든요. 네, 우리는 이제 그런 게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약간 그 우리나라 역사를 까내리는 일본 식민사관이나 혹은 서양학자들이 하는 얘기가 너네는 중세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중간이 없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체제가 그 고려 때 많이 바뀌었어요. 왜 많이 바뀌었냐면 고구려 백제 신라 때는 아무래도 태어날 때부터 정해져 있는 신분에 맞춰서 그 신분이 아무리 똑똑하더라도 이렇게 진출할 수 없는 더 높은 관직으로 진출할 수 없는 게 막혀 있었다면 고려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과거제를 실시를 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양인이면 그러니까 노비가 아닌 농민들도 과거에 이 과거를 칠 수는 있었어요. 뭐 다들 농사짓고 먹고 살기 바빠서 치지 못했다 뿐이지 그 치면 네. 뽑히는 거에는 그 제한이 없어요. 법적으로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뭐 육두품은 여기까지, 뭐 사두품, 오두품은 여기까지 이렇게 이제 제한이 있었는데 고려 때 그게 완전히 없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체제가 완전히 바뀌었기 때문에 고려를 중세로 보는 게 맞다라고 이제 우리나라 역사학자들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네. 근데 뭐 이런 무거운 얘기를 할 건 아니고 오늘은 고구려에서 유일하게 전쟁통에 사망한 국왕. 전쟁하다가 네. 어디랑 하다가 2번의 이제 비극적인 전쟁이 있었는데 그 이제 그 고구려의 왕을 한번 다뤄볼 거예요. 뭘 하나도 모르겠노. 다 모르죠. 그래서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 고구려라는 나라가 진짜 어마어마하게 대단한 나라거든요. 사실 한 번도 안 졌어요. 한 번도? 네. 이때를 제외하고 고국 원왕 때를 제외하고는 진 적이 없는 나라입니다. 고국 원왕. 네. 고국 아이고. 그래서 고국 원왕 때인 요 때를 제외하면은 진 적이 없는 나라예요. 진 적이. 그래서 무슨 천왕도 있지 않니? 고국 천왕도 있고 맞지? 소수림왕도 있고
광개토 대왕도 있고 장수왕도 있고 미천왕도 있고 뭐 여러 왕들이 많은데 이 고구려라는 나라가 이게 뭐 짜잘한 전투는 제가 뭐 다 고증을 해보지 않았으니까 잘 모르더라도 기본적으로 전쟁을 했다 하면 이겼습니다. 진 적이 없어요. 수나라 뭐 당나라가 막 100만 대군 30만 대군을 몰고 와도 이겼어요. 진 적이 없는 나라입니다. 고구려 좋아. 고구려 좋죠. 전쟁의 신. 그래서 그 전쟁만큼은 어마어마하게 잘했던 나라 고구려인데 이 고구려가 이제 저번에 한번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다리가 내부 분열과 이제 신라의 성장 그리고 신라와 당나라의 연합 여러 가지가 맞물리면서 고구려가 멸망을 하긴 했으나 이 고구려라는 나라는 진짜 어마어마하게 전쟁에서만큼 뿐만 아니라 이제 이번 주에 다룰 내용이 고국 원왕의 이 패배, 네. 짐 이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우리는 안 되나 보다로 망조로 간 게 아니라 체제를 정비하고 내실을 다져서 다시 한번 더 위대한 나라로 우뚝 솟게 되는 계기를 네. 이번 주에 다뤄볼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려면 오늘 16화에서 고국 원왕 때에 처절하게 비참하게 패배한 요거를 봐야 돼요. 고국 원왕이면 그러면 고구려의 어디야? 처음 중간 끝. 처음이죠. 처음. 16대 국왕이긴 한데 고구려가 약 한 700년 정도 역사를 자랑하거든요. 네. 700년이 좀 넘어요. 700년 넘는 역사를 자랑하는데 이 앞에 이 나라다운 나라를 갖출 때까지는 시간이 좀 오래 걸려요. 왜냐하면 고대 국가이기 때문에 이 고조선이 멸망하고 어떻게 보면 폐허가 돼 있는 공터가 돼 있는 거에 네네. 우후죽순처럼 생긴 나라들 중에 하나거든요. 네. 고구려가 부여, 고구려, 옥저, 동해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 한 나라가 고조선을 멸망시키고 설치해 놓은 식민관청 근처에서 그 한 나라의 발달된 문물이나 철기 같은 거를 받아들여 가지고 조금씩 성장을 하면서 나라다운 나라를 조금씩 갖춰갔기 때문에 왜냐하면 모델이 없잖아요. 근데 16대 왕이라며. 되게 뒤에 아니야? 그러니까 제가 지금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 앞에 국왕들은 나라다운 나라를 갖추기 위한 그러니까 모델이 없다 보니까 그러면 그때 왕들은 고구려가 내가 아는 고구려가 아니라고 그렇죠. 생각하면 되나?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네. 왕은 있는데 왕이 왕 같지가 않은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지금이야 지금 역사책을 읽다 보면은 왕의 아들이 그다음 왕이 되는 게 당연하잖아요. 근데 그땐 그렇지 않았어요. 부족 같은 건가? 각 부족들이 있고 각 부족들에서 이번엔 내가 왕할랍니다 이렇게. 왕이 아닌 그렇죠, 거네. 그렇죠. 또 신하라고 하더라도 이거는 신하가 아니라 부하죠. 각 부족의 귀족장 그치. 밑에 있는 부하인 분이지 신하 같지 않고 또 제도라고 해봐야 세금을 걷어들이는 제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이렇게 제대로 정해져 있지 않은. 부하와 신하의 차이는 뭔데? 신하라고 하면 공무원이죠. 하는 일이 정해져 있어요. 근데 부하는 일단 모여. 야, 오늘은 네가 저거 해. 네가 저거 해.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신하를 둬야겠구나. 부하를 두는 게 아니고. 그렇죠. 부하만 뒀네. 체제가 없었던 그런 시절이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었어요. 근데 그 전에 국왕들도 네. 고구려는 일단 태생적으로 그 부여의 왕자인 주몽이 그 부여의 왕자들 사이에서 권력 다툼에서 패배하고 도망 나와서 세운 나라거든요. 네. 도망 나와서 주몽이 도망 나와서 세운 나라인데 터를 잡은 곳부터가 이게 졸본이라는 도시인데. 맞아, 들어봤어. 그 누가 그랬다고? 주몽. 그 드라마 있었잖아. 소선화 왜 주몽이라는 드라마 있었죠. 그 드라마 볼 때 나 약간 아기대주 삼형제 생각나던데. 그 왕자들 사이에서 그죠. 떠나가지고 집 지어가지고 오래 견디는. 맞아요. 처음에 와가지고 이 터 잡은 졸본이라는 동네가 네. 기본적으로 농사가 잘 되는 곳이 아니에요. 굉장히 비좁고 산지
지형 자체가. 그래서 주변을 약탈하지 않으면 먹고 살 수가 없는 동네예요, 기본적으로. 왜 이렇게 잘 됐지? 그래서 약탈을 잘했죠. 아,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쌈박질을 잘하는 애들인 거야. 원래부터 태생이. 태생이 그래요.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고국 천왕이라고 하는 왕 때에 도읍을 좀 도읍다운 도읍 국내성으로 옮기기는 하는데 조금 북쪽에 지금 북한보다 더 위에 있는 러시아? 저 이제 중국 만주 땅이죠. 오, 그쪽에 이제 국내성이라고 하는 곳으로 옮기는데 네. 거기서 이제 굉장히 오랜 세월 이렇게 국내성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 광개토 대왕 장수왕 때까지 장수왕이 이제 평양으로 옮겨오거든요. 남쪽으로 오거든요. 장수왕 때까지 그 국내성이라고 하는 곳에서 굉장히 이제 뭐라 그래야 될까 아주 큰 키워갔는데 몸통을. 근데 아무튼 그렇게 갖춰지기 전에 국왕들조차도 싸움을 겁나 잘했다는 거죠. 주몽이 어. 1대 왕이야? 1대 왕이죠. 아, 주몽이 1대 왕이긴 거기 하구나. 아. 1대 왕이었던 주몽. 그 이후에 국왕들은 이제 나라를 조금씩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나라들로 만들어갔다는 거예요. 네. 뭐 어떤 왕 때에는 자 지금부터 왕위는 형제끼리만 상속을 한다. 그러니까 우리 가문만 상속을 한다. 나머지 손대지 마. 나머지 너네들은 그저 부하일 뿐이야. 좀 난리 났겠는데? 근데 이제 힘이 세니까 가능해지는 거. 그렇게 하고 그 다음 때가 오니까 이제부터는 왕위는 아들이 물려받는 거야. 관계도 신하일 뿐이야. 부하일 뿐이야. 손대지 마. 이렇게 체제를 잡고 그 다음에 나머지 너네들 이제 부하 형식으로 있는 게 아니고 이제 행정적으로 제도를 개편해보자. 오, 대박. 조금씩 아. 조금씩 갖춰가는 거예요. 진짜 제로부터 시작한 거구나. 네. 그게 고대 국가의 특징이에요. 어. 그러니까 우리가 고대 국가를 공부할 때 기본적인 베이스 자체가 아직 안 만들어졌구나를 생각을 해야 돼요. 요때도 마찬가지예요. 나라가 아니네. 네. 맞죠. 아. 깃발만 있을 뿐. 여기 내 땅만 있을 뿐이네. 네. 요 고국 원왕 때도 마찬가지예요. 궁궐도 있고 깃발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어떤 법령이라고 법전 이런 게 없어요. 법령, 법전 이런 것도 없고 국가 정체를 아우르는 종교도 없고요. 그냥 어떤 동네 가면은 뭐 어떤 나무에다 제사 지내고 있고 어떤 동네 가면은 돌에다 제사 지내고 있고 뭐 이런 동네마다 체제도 다르고 명절도 다르고 뭐 이런 거예요. 그러나 같은 깃발 아래에 있는 식구들이니까 뭐 외국에서 쳐들어온다라고 하면 모여 하면 이제 모이는 그런 정도의 수준에 불과했던. 그러나 이 고국 원왕의 아버지 미천왕은 진짜 전쟁의 신이었어요. 네. 고국 원왕의 아버지 미천왕은 진짜 전쟁의 신이어가지고 여기저기를 침략해서 고구려 깃발을 겁나 꼽아놨어요. 고구려 깃발 겁나 꼽았어. 재밌네. 신기하네. 고구려 깃발 겁나 꼽아놨는데 그의 아들이었던 이제 고국 원왕 이름이 사유인데요. 사유. 이제 고사유. 고사유가 이제 331년에 331년 왕이 딱 됐는데 네. 와 나라가 겁나 넓어. 근데 이거 어떻게 다스려야 될지 모르겠는 거야. 약간 왕이라 하면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고 나라를 다스려야 된다라는 생각이었는데 이 시기의 왕들은 그냥 뿅 나타나서 내가 잘하는 거 하고 가고 뿅 나타나서 내가 잘하는 거 하고 가고 약간 그런 느낌도 느낌인데. 있죠. 자 아무튼 네. 그래서 그 고국 원왕이 딱 즉위를 하고 나니까 누나 말대로 내가 뭘 잘하지 싶은 거예요. 근데 태자로 임명됐을 시절에 아빠가 겁나 싸우는 걸 봤단 말이에요. 네. 특히 누구랑 싸웠냐면은 북방에 오랑캐들이 많았어요. 그때 당시 중국에. 중국이라는 나라가 이 지금의 그러니까 지금 중국을 다스리고 있다고 해야 되나? 하여튼 그 사람들이 늘 하는 얘기가 중국은 하나의 민족이다 이러잖아요. 근데 절대 중국은 하나의 민족이 아니에요. 나 또 궁금해졌어. 오랑캐가 뭐야? 오랑캐라 함은 어떤 개념이냐 하면 중국을 처음 다스렸던 민족 그리고 중국의 인구 중에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민족이 한족이에요. 한족. 이 한족을 제외한 나머지 종족들을 다 오랑캐라고 불러요. 그게 우리 개념에서의 오랑캐 아니면 중국 본토도 중국 본토 그렇게 개념에서. 불러?
중국 본토 개념에서 걔네들을 오랑캐라고 부르는데 우리도 동이라 그래가지고 동쪽에 있는 오랑캐라고 했어요. 얘네가. 자기 한족을 제외한 나머지 종자들은 다 오랑캐라고 보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고구려는 북방의 민족 보고 오랑캐라고 부르지 않았죠. 근데 내가 지금 편하게 부르려고 오랑캐라고 하죠. 그럼 중국 입장에서 우리도 오랑캐인가 아니면 별개의 나라였던 건가? 오랑캐예요. 지네들이 봤을 때 그냥 우리도 오랑캐였던 거지. 오랑캐인 지네가 중심이고 다 오랑캐인 거지. 네, 다 오랑캐인 거예요. 네. 그래서 동이라고 불렀어요. 이 한반도 땅에 있는 종족, 우리 종족을 동이라고 불렀어요. 동쪽에 있는 오랑캐 이자를 써가지고. 그래가지고 어쨌든 우리 입장에서 볼 때 중국은 우리 입장에서 볼 때 중국도 다 오랑캐인 거지 사실. 그치. 근데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제 한족이 다스리고 있던 게 찢어져가지고 티베트 있죠. 저 북부 지방에 티벳을 그때 당시엔 저족이라고 불렀거든. 저족. 그다음에 저 만주에 있는 요 동대를 선비족. 선비족이라고 불렀어요. 네. 요런 여러 가지 종족들이 요 남쪽에도 베트남 쪽 있잖아요. 베트남, 태국 요쪽도 그까지 간다고? 남방족 이래가지고 남쪽에 약간 좀 키 작고 지금의 왜 동남아시아인들 있잖아요. 네네네. 피부가 좀 새까맣고 하는 그쪽도 남방족 이랬었어요. 그때 당시에. 그럼 진짜 중국이 이렇게 있고 그 주변에 있는 여러 종족들이. 요 밑에 해변가 요 동남아까지 해가지고 이렇게가 다 오랑캐로 그냥 묶이는 거야? 그럼 이제 걔네들이 이제 나라다운 나라는 아니고 어떤 민족 국가를 세우잖아요. 그럼 이제 중국으로 슥 들어올라 그래요. 왜? 중국이 지금 한족이 다스리고 있던 한 나라가 강력하게 있을 때는 건들지 않았다가 한 나라 찢어졌거든요. 그럼 우리가 한번 들어가 볼까 하는 요 상황이에요. 들어가면 지네가 거기서 통일 이제 국가를 만들어 볼까 이런 거. 세상에. 요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지금 고구려가 여기 있잖아요. 고구려의 북쪽에는 기본적으로 선비족이라고 해갖고 만주족이 있었어요. 만주족. 만주에 털을 두고 있는 유목민족이에요. 말 타고 돌아다니는. 그런 유목민족이 있고 조금 더 위에는 저족 이래가지고 이제 티베트, 몽골 요쪽에 요쪽 세력이 있는 거예요. 와. 근데 이 고국 원왕이 태자 시절에 미천왕이 북방의 선비족하고 미친 듯이 전투를 했거든요. 계속 싸웠어요. 요 만주의 패권을 놓고 계속 싸웠어요. 근데 미천왕이 계속 이겼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태자가 보고 잘한 거죠. 태자가 보고 잘한 거. 저것들은 근데 참 무서운 놈들이구나. 언제든지 저놈들이 쳐들어올 수 있으니까 우리가 대비를 잘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고국 원왕이 즉위를 하자마자 걔네들이 쳐들어올 만한 성지역을 좀 이렇게 정비를 했어요. 네. 정비를 했어요. 근데 조금 더 들어갈게요. 선비족이 만주가 이렇게 워낙 땅이 크니까 선비족 안에도 여러 가지 종자들이 있었어요. 왜 그렇게 다양하지? 왜냐하면 좀 쉽게 말하면 텐트를 치잖아요, 걔네가. 그럼 어떤 족장. 정말 유전자가 다른 게 아니고 다른 그게 아니라 그냥 요 한국 안에도 여기 뭐 경상도 전라도 나뉘는 것처럼 약간 그런 느낌인가? 그러니까 고구려 같이 바로 맞닿아 오케이. 있는 입장에서는 양쪽을 이용해야 돼요. 이간질도 시켜야 되고 못 들어오게. 이쪽이 쳐들어올 것 같으면 이쪽에 조금 진하게 지내고 같이 맞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중국 같이 좀 멀리 떨어져 있는 입장에서는 봤을 때는 다 선비족이야 그냥. 네네. 그리고 우리 같이 그냥 역사 공부하는 입장에서도 다 선비족이야. 다 선비족이야. 근데 고국 원화에 대해서 좀 알려면 그 안에서의 종자들도 좀 알아야 돼요. 근데 하나 말면 돼. 누구 말면 되냐? 모용선비라는 데가 있었어요. 그 모용이라고 하는 거는 그 안에 그 족장의 성씨가 모용씨였어요. 그래서 모용황이 황제고 모용한이라고 하는 황제보다 형 있어요. 그러니까 모용황, 모용한 형제가 다스리고 있는 모용선비족이 있었다는 거죠. 이 모용선비족이 이제 고구려를 또 호시탐탐 엿보는 거예요. 미천왕이 이제 죽고 고국 원왕이 왕에 즉위를 했으니까 한번 이제 싸움을 덤벼보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미천왕 때에는 모용선비를 견제하기 위해서 여기 후조라고 하는 국가가 있었거든요. 국가라고 보긴 그래요. 하여튼 종족이 있었어요. 그 후조와 고구려가 손을 잡고 모용선비와 동진
손을 잡아서 대치되는 국면을 보이고 있었거든요. 미천왕 때는. 네. 뭐 요거는 뭐 굳이 알 필요는 없는데 고구왕이 즉위를 했어요. 이제 모형선비가 이제 쳐들어오겠죠. 339년에 이제 모형왕이 군사를 이끌고 고구려를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죠? 고구려를 쳐들어왔어요. 그래서 이제 고구 원왕이 처음에는 외교를 합니다. 외교를 해요. 우리 두 나라가 나라 그치도 않은 나라들끼리 이름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두 나라 전쟁은 양쪽 국가에 하등 도움이 안 된다. 고구려도 너네들 공격 안 할 테니까 너네도 철수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사실 모형왕은 미천왕이 죽고 고구원왕이 즉위를 했으니까 한번 건드려 볼까 하고 쳐들어왔는데 막상 와보니까 전쟁 대비가 잘 돼 있는 거예요. 함부로 칠 게 아니다. 싸우다가 작살 날 것 같은 거죠. 철군합니다. 요렇게 1차전이 좀 뭐라 해야 되지? 싱겁게 끝나요. 좀 1차전이 싱겁게. 뭐 시작도 안 했네. 싱겁게 끝나요. 집에 가요. 근데 3년이 지나요. 342년 10월에 또 쳐들어옵니다. 이제 왜 쳐들어왔냐면 모형선비가 이제 북쪽이나 중국 쪽으로 진출하기 전에 고구려부터 좀 밟아놓자. 왜냐하면 몸집이 좀 커졌거든요. 진해가? 진해가. 한 3년 동안 모형왕이 정치를 잘한 건지 주변을 잘 모은 건지 이게 좀 등치가 커졌어요. 그래서 중국으로 가자 했는데 이제 형이나 나머지 신하들이 고구려부터 밟아놓고 가자라고 한 거죠. 고국 원왕이라고 하는 애가 있을 때 밟아야 된다. 뭐 이랬는지는 모르겠지만 밟아놓고 가자. 네. 해가지고 이제 수도를 아예 남쪽으로 이렇게 옮겨가지고 텐트를 남쪽으로 옮긴 거죠. 어떻게 보면 남쪽으로 옮겨가지고 아예 쳐들어갑니다. 엄청 큰 이 군대를 동원을 해서 갈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여기 참 재밌는 게 뭐냐면 길이 두 갈래 길이 있어요. 고구려로 쳐들어가는 길이. 이 모형선비가 고구려로 쳐들어가는 길이 이제 남도와 북도라고 나누는데 남도 쪽은 굉장히 산세도 많고 험해요. 대군을 이끌고 오다가 고구려군이 매복을 조금만 해놔도 박살날 수 있는 지역입니다. 북도 쪽은 좀 쉽게 말해서 4차선 도로예요. 아주 큰 대군을 뻥 뚫려 있어서 내려오기 편해요. 그래서 상식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는 북도 쪽으로 대군을 보내고 남도 쪽으로는 소군을 보내는 게 맞는 거죠. 혹은 한쪽으로 몰빵을 시키던가. 몰빵을 시킨 다음 북도 쪽으로 오는 게 맞는 거죠. 상식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그렇게 쳐들어 올 것이다라고 고국 원왕은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제 고국 원왕도 방어를 하는 입장도 군대를 양쪽으로 나눕니다. 남도 쪽에 이제 조그만한 군대를 보내고 그 많은 군대를 보내지 않았어요. 조그만한 군대를 보내고 북도 쪽에 대군을 보낸 거죠. 근데 이때 모형황의 형이었던 모형한이 이렇게 고개를 끌적끌적하면서 북도 쪽으로 갑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모형황이 아니 잠깐만 있어. 분명히 고국 원왕도 우리처럼 생각을 할 거거든. 우리는 한번 뒤집자. 역으로 가자. 이렇게 한 거죠. 그럽시다 그러면 됐죠. 그래서 남도 쪽으로 굉장히 큰 군대를 보내고 산세가 험하지만 뚫고 오는 거고 이 북도 쪽으로는 25,000인가? 하여튼 군대를 좀 작게 보냈어요. 네. 근데 이제 장군을 좀 싸움 잘하는 장군을 보냈죠. 그렇게 해서 이제 북도 쪽으로 쳐들어가는 형태로 간 거예요. 남도가 먼저 출발했죠. 북도는 조금 늦게 출발하고. 네. 그래서 남도에서 출발을 했는데 그럼 이제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는 남도가 대판 깨질 것 같잖아요. 고구려 입장에서. 그치. 남도 쪽이 모용 쪽에는 모용선비 쪽은 엄청 큰 대군이고 고구려 군대는 좀 작게 보냈으니까 작게 보냈으니까 남도가 박살이 나야 정상이란 말이에요. 고구려가 박살나야지. 고구려가 박살이 나야 정상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좀 전쟁이 좀 되네. 산세를 이용했나? 전투가 좀 되네. 고구 원왕이 생각보다 싸움을 잘하는 거예요. 전쟁도 잘하고. 근데 고구 원왕은 당황했죠. 왜 이리 많이 와 일로? 이쪽으로 왜 이렇게 많이 오지? 하고 이제 당황을 하지만 좀 지리한 전투가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북도로 온 애들은 고구려 군대에 박살이 났죠. 고구려 엄청 큰 대군이 여기 있었으니까. 북도 쪽으로는 4차선 도로로 굉장히 조그만한 애들이 오니까 박살을 내놓고 이제 얘네가 여기 원군으로 합류하면
모용선비 입장에서는 박살 날 계획인 거야. 이제는 어. 오히려 이제 전세가 역전될 위기에 취한 거지. 응? 근데 이때 모용선비 쪽에 포로로 잡혀와 있던 군인들이 있었거든요. 응? 포로로 잡혀왔던 군인들이 있었는데 다른 네네네. 종족에서 이 군인들이 나섭니다. 나서면서 저희가 포로로 왔지만 잘해주신 것도 있고 우리 민족에 있을 때보다 훨씬 더 잘 먹고 해주신 은혜를 지금 보답하겠습니다 하면서 자살 특공대가 됩니다. 아, 와 좋아하시는 거네. 하고 들어오는 거예요. 네. 와 하고 들어오는 거예요. 이 와 하는 장수 이름이 한조라는 장수였는데 얘가 진짜 싸움을 잘하는 거라. 고구려 군대는 당황했죠. 고구려의 선봉장이었던 아불화도라는 선봉장이 있었거든요. 고구려 애들은 이름이 좀 특이한 애들이 많아요. 이름 왜 이래? 북방에 있었기 때문에 아불화도라고 하는 아. 장수가 엄청 전투를 잘하다가 당황해갖고 죽어버려요. 당황하면 죽어? 당황해가지고 전투를 잘못했겠죠. 아, 삐끗했네. 네, 전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고구려가 미친 듯이 밀리기 시작합니다. 와. 그래서 수도까지 헐. 함락돼요. 헐. 고구원왕은 도망을 가고요. 이를 바득바득 갈고 이제 산 속에서 숨어가지고 저것들을 한테 이겨야 되는데 어떡하지? 이제 주변에서 이제 이 북도에서 이긴 군대가 이제서 도착을 한 거예요. 근데 이미 졌죠. 그래서 이제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를 고민을 하던 찰나에 일단은 이제 화해 서신을 보냅니다. 모용선비한테. 우리가 일단 졌다. 너네 원하는 대로 해줄게. 일단 물러나주면 안 되겠니? 하고 이제 부탁을 하는 거죠, 사신이. 근데 모용선비 입장에서는 이제 또 고민을 합니다. 계속 고구려에 머물면서 나머지를 박살을 내느냐, 아니면 이렇게 화해의 제스처가 왔을 때 손잡고 물러나느냐. 근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북도에서 온 군대랑 싸울 자신은 없는 거예요. 네. 더 올 거니까. 더 올 거니까 싸울 자신은 없는 거예요. 좋다. 그러면 여기에서 화해의 제스처에 손을 이제 악수하고 집으로 가보자라고 얘기하는데 모용한이 형이 이제 황제한테 제동을 겁니다. 그냥 가면 안 된다. 그냥 가면 진다. 그냥 가면 고구려가 정비해갖고 쳐들어오면 우리 질 수도 있다. 지금 여기서 우리가 확실한 어떤 그걸 잡아야 된다. 그러면서 내놓은 계측 계략이 좀 악랄합니다. 뭐냐면 고구려라는 나라는요. 무덤 양식에서 보면 알 수 있다시피 이 현생과 내생이 연결돼 있다고 믿어요. 네. 그래서 고구려는 무덤 자체가 문 열고 들어갈 수 있게 돼 있어요. 네. 돌방 무덤이고 네. 벽화도 있고 그 안에 막 보물들도 많았고 그런 정도로 이 사후 세계를 믿는 이 고구려의 그 풍습을 이용한 거죠. 미천왕의 무덤을 팝니다. 모형선비가 미천왕의 시체와 그리고 고국 원왕의 엄마가 미처 도망 못 가고 있었거든요. 주화태후를 인질과 볼모로 잡고 집으로 갑니다. 가면서 곳곳에 불을 질러 놓고 수습을 하지 않으면 쫓아오지 못하게끔 해놓고 아니 화해를 한다 놓고 그렇게 가면 어떡해? 그러니까 화해를 안 한 거죠. 자기들이 퇴각할 명분만 그러니까 명분이라고 하긴 그렇고 시간만 벌어놓고 가는 거예요. 깽판 놓고 가는 거지 그게. 그치. 깽판을 놓고 간 거예요. 고국 원왕은 비참하게 진 거죠. 아버지 시체와 어머니까지 인질로 잡혀가게끔. 그리고 그때 당시에 고구려 백성 볼모로 5만 명을 잡았어요. 크게 졌죠. 고국 원왕은. 크게 졌는데 말씀드렸다시피 사후 세계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또 어머니에 대한 효성도 지극했거든요. 고국 원왕이. 그래서 전쟁이고 나발이고 이거부터 찾아와야 되겠다. 라고 하면서 수천 가지 진귀한 보물과 쌀과 이런 걸 모아서 우리가 너네 신하국가 할게. 우리 아버지랑 어머니 좀 돌려주라 합니다. 진짜 눈물을 머금고. 근데 이 모용선비는 아버지 시체는 돌려보내줘요. 근데 어머니는 계속 볼모로 잡고 왔어요. 그러니까 고구려는 더 이상 이 모용선비의 위협이 되지 않죠. 그래서 이 모용선비가 얼마나 좀 고구려를 겁냈다고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신경을 쓰긴 했었나 봐. 이렇게까지 해놓고도 한번 찔러봅니다. 남조성이라고 하는 성이 있는데 그 성을 한번 쳐들어와 봐요. 슬쩍. 이때 고구려 신하들은 저 정도 군대는 우리가 막을 수 있습니다. 나머지 모든 성들에 있는 군대들을 다 보내가지고 막으시지요 라고 얘기했을 때 고국 원왕은 머리를 획 돌려가지고
저거 떠보는 거다. 음. 저거 떠보는 거다. 이거 어떻게 했어? 어떻게 했냐면 이 성주한테 연락을 보내가지고 니 혼자 막아라. 대신 나머지 성주들의 군대를 안 끌고 안 보낼 테니까 왜 쳐들어왔는지 물어보고 우리는 너네랑 싸울 의사가 없다. 우리는 너네하고 친하게 지낼 의사밖에 없다라고 하는 걸 전달을 해라. 라고 할 정도로 눈치를 봤다는 거예요. 모용선비 눈치를 봤어요. 고구 원왕이. 왜? 엄마가 잡혀 있으니까. 그러니까. 네. 그래서 모용선비는 오케이. 얘네는 더 이상 우리한테 위협이 되지 않는구나. 라고 하면서 힘을 막 키웁니다. 모용선비가. 모용선비가 힘을 키우는데 고구려의 힘이 컸어요. 막 보물, 돈, 쌀 엄청 갖다 줬거든. 그래서 모용선비는 인구 1000만이 될 정도의 국가로 성장을 합니다. 인구 1000만 하니까 웃기죠. 지금 서울 정도인데 인구 1000만이 될 정도. 그러니까 텐트 치고 사는 애들이 인구 1000만이 되는 국가로 성장을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전쟁이랑 그런 게 네. 아이고야. 사실 인구도 얼마 없고 네. 근데 그렇게 전쟁은 해대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네. 인구 1000만이 될 정도로 이제 선장을 하면서 더 이상은 고구려에 적극적으로 압박을 가하지 않고 오히려 중국 쪽으로 진출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진짜 나라를 세워요. 나라 이름이 이제 그 연나라라고 하는 나라를 세웁니다. 전연이라는 나라를 세워가지고 진짜 이제 북방 지역을 호령하게 되는 거죠, 얘네가.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고구려 고국 원왕은 우리의 위협이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한 전연의 모용황이 이제 주화태우를 보내줍니다, 집으로. 13년 만에 집에 돌아와요. 너무 나쁘다. 잔인하네. 그죠? 볼 보러 간 사람들은 볼 보러 간 사람들이야 뭐 그쪽에 이제 포로로 지내거나 혹은 이제 더 이상은 그 포로 생활할 필요 없다 하면 이제 집으로 돌아오거나 뭐 이렇게 지내거나 그랬겠죠. 그래서 고구 원왕은 이제 엄마가 돌아왔잖아요. 자 이제 군대를 열심히 이제 훈련을 해가지고 저것들을 꼭 멸망을 시키리 하면서 칼을 갈았겠죠. 막 칼을 갈고 있는데 이 전연이 누구한테 멸망을 하냐면 티베트 쪽에 멸망을 합니다. 그러고 있는데. 그러고 있는데 우리는 이거를 꼭 멸망을 시켜야지 하고 있는데 티베트 위구르족 티베트 쪽 애들이 저족이라고 불렀거든요. 그때 당시에 저족 애들이 세웠어요 나라를. 북방 지역 저 더 북쪽을 이제 통일을 하고 네. 나라를 세웠으니 그 나라 이름이 전진이에요. 전진. 전진. 원래는 진나라인데 네. 중국 땅에 진이라고 하는 나라가 워낙 많았거든요. 그거랑 구분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전진이라고 불러요. 나중에 후진도 있어요. 근데 이 진나라가 전연을 침략을 해가지고 전진이 전연을 침략을 해서 전연이 멸망을 하는 거예요. 이런 근데 여기서 뭐 통쾌한 복수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멸망을 했잖아요. 그럼 전연에서 이제 도망을 칠 거 아니에요. 모용씨 형제들이. 모용씨 형제들이 도망을 어디 치면 고구려로 쳐요. 얼씨. 갈 데가 여기밖에 없었던 거야. 고구려 쳐요. 바로 안 받아주지. 확 잡았죠. 잡아가지고 묶어가지고 전진에다 보냅니다. 그 전진은 고구려 고마워 우리 친하게 지내자 이렇게 되는 거죠. 전진하고의 관계도 좋아지고 전연한테 복수도 하고. 걔네는 진짜 약간 삽질했네. 그치. 왜 고구려로 도망갔어? 그거 갈 데가 그것밖에 없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갖고 잡아가지고 확 보내는. 이게 뭐 복수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좀 비참하죠. 참 그 볼모로 어머니가 잡혀있던 13년 동안 정말 발목 잡혀가지고 이를 갈았을 거지만. 그 이제 어쨌든 전진은 고구려하고 이제 좀 친하게 지내니까 이제 북쪽 땅에는 더 이상의 적이 없어요. 고구려 이제 고국 원왕의 입장에서는 친하게 지내게 됐으니까 나중에 이 전진이 중국 땅으로까지 진출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인도에서 불교를 들여와요. 그래서 이 전진이 우리나라래 고구려에 불교를 전해주는 등 굉장히 친하게 지냈어요. 우리 고구려는 전진으로부터 나중에 이 고구 원왕 다음 왕인 소수림 왕 때 불교를 받아들이거든요. 그만큼 전진과 친하게 지냈어요. 그리고 그 나라 전체 되게 컸겠네. 네, 엄청 커졌죠. 티베트 쪽이 중국 쪽을 아예 한 번도 차지 못한 국가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티베트이 계속 중국 보고 우리 독립시켜 달라라고 하는 거에는 자기들의 이런 역사도 한몫하는 거예요, 사실. 티벳이 다른 나라 아니야, 중국하고?
중국은 홍콩처럼 이렇게 다스리고 있어요, 사실. 진짜? 독립운동 계속 하고 있죠, TBS. 진짜가? 뭐 진짜 이게 모른다. 나는 홍콩도 그랬지만 다 그냥 중국이랑 별개의 나라인 줄 알았어. 그렇진 않죠. 중국이 그러니까 아니 그게 다르잖아. 비행기 타고 갈 때 다르잖아. 맞아요. 중국의 홍콩 공항이 아니고 다르니까. 네. 티벳과 홍콩은 조금 다른데 홍콩 같은 경우에야 좀 뭐라 그래야 될까요? 중국 입장에서 할 말은 있어요, 사실. 뭐냐면 영국이라고 하는 놈들이 아주 추잡한 짓을 했거든요, 사실. 어떤 추잡한 짓을 했냐면 중국 사람들을 아편에 중독되게 만듭니다. 아편에 중독되게 만들고 아편을 계속 판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이제 아편을 팔아가지고 챙긴 이득도 있을 것이고 그러한 거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아편 전쟁을 일으켜서 중국 청을 거의 멸망에 가깝게 몰아넣은 다음에 홍콩을 뺏어갔거든요. 네.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뺏긴 나라, 뺏긴 땅인 거예요. 뺏긴 땅, 홍콩이. 그러다 이제 영국이 홍콩을 중국에 반환했거든요. 근데 홍콩 시민 입장에서는 사실 영국 땅이었을 당시에는 자유주의, 민주주의, 그렇지. 자본주의 하고 있었던 동네다 보니까 그치. 그런 거에 익숙한 거예요. 근데 중국에 반환이 되니까 민주주의가 아닌 거야, 이 중국이. 그게 이제 홍콩 시민들 입장에서는 할 말이 있죠. 그렇지. 근데 중국 입장에서도 원래 우리 건데 이렇게 이런 게 되는 거지. 약간 좀 복잡한데 티벳은 완전히 다르죠. 홍콩은 아예 원래부터 중국이 그거였다면 티벳은 티벳 쪽이 계속 다스려 왔던 나라란 말이지. 이제 중국 지 거다 이렇게 이딴 소리를 하고 있으니까. 뭐 고구려도 지 거라고 하는데 뭐. 그러니까요. 그런 식이에요. 그 느낌이구나. 오케이. 근데 어쨌든 네. 이제 북쪽 땅은 더 이상의 적이 없어요. 근데 남쪽에서 스물스물 뭔가 이 뭐라 그래야 될까 검은 남쪽? 기운이 느껴지는 거예요. 남쪽에서 고구려 남쪽 땅에서. 뭐 백제신라야? 그렇죠. 아, 백제가 성장을 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이 뭐라 그래야 될까요? 모용 선비한테 당했으니까 고구 원왕이 안에서 좀 내실을 좀 다져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불타고 파괴된 수도를 좀 재건하고 백성들 생업도 좀 돌보고 네. 그 다음에 북쪽에서 계속 싸웠잖아요. 근데 남쪽 땅은 좀 멀쩡하잖아. 그래서 좀 피해가 좀 덜한 평양을 조금 이렇게 키워봐야 되겠다. 그래서 평양 지역의 일대를 개척하는 데 노력을 이렇게 기울인 거예요. 네. 근데 평양 주변을 개척하는 거 또 이제 뭐 땅을 좀 이제 개간하고 백성들을 이주시키고 하면 누가 쪼냐면 백제가 쫄아요. 그렇지. 가장 근처거든요. 그치. 저것들 우리한테 쳐들어올라 그러나? 그럴 라고 수밖에 하면서 없지. 이제 마찰이 조금씩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원래 백제라는 나라가 이 부여의 왕자가 고구려를 세웠고 고구려의 왕자가 백제를 세운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같은 혈육이고 피란 그러게. 말이지. 같은 피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한 몇백 년 지났잖아. 몇백 년 지났으니까 이제 문화도 좀 달라졌고 이제 그 자기들이 생각하는 바도 많이 달라져 있는 상태. 오히려 더 싫어하는 거지. 약간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오히려 더 싫어하는 거예요. 별개 국가라는 이질감도 갖고 있고. 만 나오면 되는데.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남한과 북한처럼 바다를 같이 끼고 있잖아. 이게 땅이라고 서해를. 땅이라고 하는 거는 경계선 말뚝 박으면 되는데 네. 바다는 그게 안 보여. 서로 우리 바다네, 내 바다네로 이제 뭔가 경계를 서로 늦출 수가 없구나. 그래서 이제 황해 지역에서 계속 이제 분쟁이 생기는 거야. 부딪히고 싸우고. 참. 이 네. 서해 지방의 해상 지배권을 놓고 양보할 수 없는 어떤 찌릿찌릿이 있었던 거지. 양쪽이. 그래서 웃긴 건 고국 원앙이 말 타는 병사 2만 어마어마하거든요. 기병 2만. 그냥 보병 2만 하고 비교가 안 돼요. 말만 해도 2만 마리가 있어야 된다는 거니까. 그래서 기병 2만을 이끌고 백제로 쳐들어가기 위해서 평양으로 내려옵니다. 야, 먹는 것만 해도 엄청나겠다. 그죠? 말도 먹여야 되잖아. 말도 먹여야 되니까. 헐, 그렇게까지. 와 하고 내려온 거예요. 내려왔잖아요.
내려오잖아요. 그러면 내려와가지고 이제 일단은 초소를 설치를 하고 평양성 근처에 이렇게 딱 이렇게 설치를 하고 주변에 민가들로부터 식량을 이렇게 뺏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민가가 고구려 민가가 아니고 백제 민가야. 그렇지. 백제 민가로부터 막 이렇게 양식을 구하고 이때 백제 왕이 누구였냐? 그 이름도 유명한 근초고 왕이었어. 근초고 왕 들어봤어. 백제 왕이 근초고 왕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왕이 친히 가는 게 아니라 태자 아들 태자였던 근구수한테 군대를 이끌고 나가서 고구려랑 일단 싸우고 있어라 한 거예요. 근데 이 근구수라는 놈이 와가지고 딱 이제 대치를 한 거죠. 대치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쟁을 해볼까 어쩔까 싸울까 말까 이렇게 이제 서로 뭐라고 해야 될까 제기를 하고 있는데 고구려에 있던 병사들 중에 이름도 참 웃겨. 사기 쳤어? 사기라고 하는 놈이 몰래 백제로 도망을 가는 일이 벌어집니다. 스파이네. 그렇죠. 원래 이 놈이 어떤 놈이었냐면요. 백제 놈이었거든요. 사기라는 놈이. 원래 백제 놈이었는데 백제에서 죄를 짓고 고구려로 도망을 온 망명을 와서 살던 놈인데 고구려 군인으로 있다가 백제랑 전쟁할 때 되니까 백제로 이번에는 망명을 한 거예요. 왜 망명을 했느냐? 자, 자기는 고구려 군대의 정보를 갖고 있죠. 이게 돈이 되는 거죠. 갖다 팔면 돈이 되는 거야. 그래서 도망을 간 거예요. 도망을 가가지고 네. 고구려 진영에 약점을 막 이렇게 백제에다 갖다 판 거예요. 어떤 약점이 있냐? 고구려 군대가 겁나 많잖아요. 겁나 많은데 저게 군사 훈련을 한 애들은 빨간 깃발 들고 있는 애들 몇천 명만 군사 훈련한 애들이고 나머지 애들은 똑같아 보이지만 오합지졸들입니다. 전투할 줄 모르는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빨간 깃발 애들을 먼저 때려잡은 다음에 퍼져나가면 이길 수 있습니다. 라고 1급 기밀을 누설을 한 거예요. 근구수가 됐다 이거. 됐다. 네. 그래서 너무한 거 아이가? 고구원왕 아니 계속 뒤통수 맞는다 지금. 고구원왕은 참 지질이 운도 없죠.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고구려 주력 군대를 먼저 두드려 팬 거예요. 참. 나머지 병사들 중에는 이제 백제한테 잘못했습니다 항복하는 애들이 싸울 줄 모르니까 뒷따라만 갔을 거 아닌가 봐. 무려 5천 명이나 포로로 잡히고. 그래서 이제 이 고국 원왕이 패퇴를 하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고국 원왕이 하는 말이 우리가 우리의 아우 국가 혹은 아들 국가잖아 사실. 고구려 입장에서는 백제가 그렇죠. 아들 국가 패배하다니 아들 국가 백제군한테 패배를 하다니 이 원통하기 그지없다. 고구려에서 떨어져 나간 백제한테 패배한다는 것은 우리 추모왕님 주몽을 말하는 거예요. 과 유리명왕님 그러니까 이제 백제를 세운 비류와 온조의 아빠였던 유리를 모욕하는 일이 되는 것이다. 다시 군대를 모아서 백제를 반드시 정벌하겠다. 라고 이렇게 선언을 하고 60이 넘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백제를 공격하라 한 거예요. 그러다가 거기 나와서 죽었구나. 네, 공격하라 한 거예요. 아니 이분 정말 약간 안타깝다. 안타깝죠. 근데 이 고구려군이 진격해 온다는 소식을 들은 백제 근초고 왕은 매복을 시킨 거예요. 강 주변에 예성강변 주변에 백제군을 매복을 시키고 진격하다가 백제군의 기습을 당해가지고 또 대패하죠. 오히려 여기를 패배를 시키고 나서 근초고 왕은 이 여세를 몰아 평양을 때려라 한 거예요. 그래서 근초고 왕과 그의 태자였던 근구수가 평양을 때립니다. 3만을 이끌고 평양을 때려서 평양을 점령합니다. 이때 고국 원왕이 백제군이 쏜 화살에 맞아서 죽어요. 이제 그 전쟁은 백제의 승이었던 거네. 그렇죠. 그 길로 그러면 백제가 계속 올라온 건가? 그 길로 이제 평양까지 이렇게 점령을 하고 이 고구려 역사상 유일하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왕이었던 고국 원왕이고 백제는 엄청 성장을 했죠. 그래서 평양까지 점령을 하고 이제 중국하고는 중국의 전현과 또 친하게 지냈어요. 백제가
전혀는 이미 열망을 다 후연하고 이제 아. 친하게 지냈죠. 이렇게 친하게 지내고 이제 고구려는 이렇게 그 길로 쇠퇴야? 아니면 아니죠. 또 다시 부흥이 된 거야? 네. 시기가? 요때 이제 아빠가 이렇게 처참하게 죽는 걸 봤잖아. 이 아빠가 처참하게 죽는 걸 지켜보고 있는 아들이 있었으니 그 아들이 누구냐면 소수림 왕인 거죠. 아. 할아버지였던 미천왕이 네. 미친 듯이 땅덩어리를 넓혀놓고 아버지가 거기를 제대로 다지지 못해서 전쟁만 하다가 패하는 걸 봤다. 그 소수리망은 내실을 다지. 그렇지 안으로 이제 단단하게 하고. 근데 이 고구려 게임하는 느낌이다. 고구려 군주들이 참 대단한 게 뭐냐면 고국 원왕 같은 경우에는요. 나중에 이 고려나 조선의 다른 군주들하고 좀 성격이 달라요. 왜냐? 고려나 조선의 다른 군주들은요. 외세가 쳐들어왔을 때 도망가기 바빴거든요. 사실. 도망가기 바쁘고 객기 부리다가도 자기는 도망을 갔다 왔지. 근데 고국 원왕은 달랐어. 뭐 싸웠네 직접. 자기가 앞장서서 나가서 싸우고. 그래서 죽었을 수도 있어. 그렇긴 한데 옛날에 과학자들이 이렇게 많이 죽었다잖아. 나선다고? 뭐 이렇게 위험한 거 모르고 먹다가 너 방사선 놓치려고 돼가지고 많이 죽었잖아. 네, 그러니까. 이게 아다리가 조금 잘못됐을 뿐 사실 주변 국가가 특히 모용선비도 그렇고요. 백제 근초고왕도 백제의 가장 전성기를 맞이했던 국왕이잖아요. 아니 이게 이분이 그러니까 고국 원왕이 뭔가 잘못했고 아이고 약간 안타깝기만 한 그런 게 아니라 어쩌면은 진짜 자기가 더 막 나서고 하려고, 앞에 나오고 했으니까 네. 이렇게 된 거일 수도 있는데 그냥 그 표면만 쫙 보면 이게 좀 아고 안타까워. 근데 이제 거지. 제가 내실을 분석해 드릴 거예요. 내실을? 네, 이렇게 나서면 안 되는 거였어요. 왜냐하면요. 네? 왜냐하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나라다운 나라의 모습을 갖춘 상태가 아니었어요. 근데 그게 그 말 자체가 후세에 우리가 그치. 생각할 수 있는 거지. 네. 당시에는 우리가 나라다운 나라인지 아닌지 평가할 수 없었으니까. 결과론적인 얘기긴 하지만 백제 같은 경우에는요. 근초고왕이 바깥으로 전쟁하러 나가기 전에 뭐 하고 있었냐면은 법전 만들고요. 관리들 공복 제정하고요. 그리고 관리들 행정 체계 갖추고요. 이런 거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게 성격이 달라서 그래. 이런 거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안부터 다져야 되는 사람이 있고 와 하는 사람이 있는 거지. 그렇지. 그냥 그 왕의 어떤 그 MBTI가 달랐을 거야. 맞아. 그렇긴 해. 그렇긴 한데 그래 놓으니까 박살나는 걸 본 거예요. 고구 원왕이. 고구 원왕이 박살나는 걸 보니까 소수림 왕이 생각을 한 거죠. 안부터 다져야겠구나. 법 만들고 그다음에 공복도 제정하고 네네. 그다음에 종교 나라 전체의 사상을 통일할 수 있는 종교도 받아들이고 그다음에 이 신하다운 신하들로 만들고 부하가 아니라 체계를 갖추고 내실을 튼튼하게 다져야 되겠다라고 해서 작업을 시작했는데 소수림왕이 즉위하자마자부터 작업을 시작했거든요. 죽을 때까지 이 작업만 하다 돌아가세요. 사실 소수림왕은. 그래 놓으니까 그 후에 즉위한 왕이 광개토대왕이에요. 그래 그 말 들었어. 그래서 이제 소수림왕이 나이랑 내실 다지는 건 이제 금요일날 녹음할 때 할 건데. 네. 그러니까 이 고국 원왕이 내실을 제대로 다지지 못했다는 게 어디서 보이냐면 사기라는 자가 국가기밀 빼내서 도망가는 게 이렇게 쉽고 남도와 북도로 나누어서 지키는 거 있죠. 이게 저 지방에서 지키고 있는 척후병들이나 지방에서 지키고 있는 성주들과의 연락책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정확하게 됐다면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저 멀리 대군을 이게 무슨 제비뽑기 하는 것도 아니고 너네는 저기 북쪽 가서 지켜 우리는 남쪽이 지킬게. 이게 제대로 된 체계가 있고 지방 제도가 정확하게 갖춰져 있었으면 지방에서부터 이미 연락이 왔을 거라는 거죠. 그치. 야, 그렇게까지 아니 근데 이게 되게 나는 그냥 되게 재밌는 게
광개토 대왕이 있었던 게 소수리망이 있었기 때문이고 소수리망이 있었던 거는 고구원왕이 있었기 때문인 거지. 정답이지. 고구원왕을 보고 맞아. 배웠으니 소수리망이 했지. 고구원왕이 적당히 이기고 적당히 나라 잘 지켰으면 소수리망도 그렇게 맞아요. 하진 않았을 테고. 맞죠. 이제 그러니까 안타까운 거야. 이분은 그냥 결과론적인 얘기인데 왜냐하면 또 고구원왕이 그럴 수밖에 없었던 거는 아빠가 정말 잘 싸웠거든. 자기도 그렇게 싸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을 거야. 아빠는 오히려 더 내실이 없는데도 그렇게 훨씬 더 싸웠어요. 잘 싸웠으니까. 그러니까. 근데 그게 아빠가 정말로 아빠의 능력만 뛰어났기 때문이 아니라 결국엔 여기도 아다리론이 또 나오는데 주변이 그렇지. 제대로 정리된 상태가 아니었었어. 근데 고구원왕이 즉위할 당시에는 모용선비가 어마어마하게 성장을 했고 이게 인생이 진짜 그렇죠. 인생의 타이밍이야. 그렇죠. 백제도 이 모용선비 정리해놨더니 백제도 금초고왕이 어마어마하게 내실 다져놓은 상태인 거죠. 그걸 몰랐던 거야. 야 이게 진짜 이게 인생의 타이밍이야. 그렇죠. 이게 남들이 못할 때 내가 해야 돼. 그러니까 이 타이밍이라고 하는 게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이 타이밍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안 맞았던 거예요. 아다리가 고국원왕이 근데 이게 소수림왕 입장에서는 그리고 그 고구려의 후세인들 입장에서는 고국원왕의 아다리가 잘 된 거죠. 그때 한번 맞아봤으니까. 그치. 소수림왕이 즉위할 수 있었던 거고. 그치. 또한 이 고국원왕이 전진과의 관계를 튼튼하게 다져놨으니까. 맞아. 소수림왕이 즉위했을 당시에 호의적이었던 거지. 그렇지. 야, 야, 씨. 그리고 광개토 대왕이 즉위할 당시에는 이미 또 전진도 망하고 이 북방이 또 찢어져 갖고 난리 법석을 치우고 있던 상태였으니까 북만주 지역까지 진출할 수 있었던 거고. 그러니까 이게 혼자만의 어떤 능력이 다가 아니라는 거지. 맞아요. 그러니까 그 아다리를 정확하게 활용할 수 있는 것이 명군, 성군의 능력인 거고 그 아다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를 활용하지 못하는 것이 그냥 평범한 범인이 되는 거지. 평범한 범인이 될 수. 그러니까 따라야 되는 거지. 운도 따라야 되는 거야. 그래서 뭐라 그래야 될까요? 아쉬운 군주들이 좀 있어요, 사실. 뭐 예를 들면 조선으로 치면 세종 이후의 국왕들 있잖아요. 세종 이후의 국왕들이 일본을 좀 더 정벌을 하려고 했다던가 아니면 북방 쪽으로 좀 더 만주족이 청이라고 하는 나라를 세우기 전에 좀 더 북방으로 진출을 해서 고구려의 옛땅을 회복하면 어땠을까라는 생각도 하는 거죠, 사실. 그러니까 이게 모든 게 다 지났으니 할 수 있는 생각인 거잖아. 맞죠. 그렇죠. 맞아요. 이게 결과론인 거죠. 내 인생의 결과론은 어떻게 될까? 도대체 그 타이밍은 뭐였을까? 언제 올까? 왔을까 안 왔을까? 지났을까? 뭐 되게 재밌네. 이게 그러니까 선택의 연속인 거지. 고구원왕은 그럴 수밖에 없었다라고 얘기하지만 이 MBTI나 성격상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하지만 우리는 가정을 그러한 사람이 아니었다면 어땠을까? 그러니까 그렇지. 이런 이제 선택의 기로에 왔을 때 또 다른 선택을 했다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요런 게 너무 재밌어. 그렇죠. 역사가 이제 if를 하면 재밌어지고. 근데 어쨌든 정리를 하면 이제 오늘 시간 정리를 하면 어쨌든 고국 원왕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이후에 고구려가 어마어마하게 큰 나라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 계기를 마련해 준 국왕이에요. 그렇지. 후세들에게 가르침을 준. 한번 박살이 났을 때 그 박살난 거를 딛고 일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보여주는 사람인데 역사 공부가 꼭 필요하다는 것이 뭐냐면 진짜 재밌네 이거. 역사 공부가 꼭 필요하다는 것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 고려나 조선 이런 나라들은 위기를 딛고 고구려만큼 성장을 못했지. 단 한 번도 못합니다. 봐봐, 그러니까 이게 뭐 나라다운 나라가 됐고 안 됐고가 문제가 아니야. 오히려 그러면 지금 더 부강하고 지금 더 커야지. 아니잖아 지금. 그러니까 모든 흐름 속에서 되는 건데
그러니까 이게 와. 바닥이 있으면 찍고 올라가는 것도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지금 우리나라가 이게 코로나 전국에서 좀 위기를 맞이하고 있잖아요. 근데 또 우리 박근혜 누나 때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위기를 맞이했었죠. 근데 이거를 딛고 다시 성장을 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민주정부가 들어섰고 이게 성장의 계기로 마련을 해서 더 성장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그러니까. 거예요. 근데 이때는 이제 리더의 리더십이 중요한 거예요. 영향인 거지. 그래서 이제 믿고 기다려 보고는 있으나 중요하다. 역사적으로 봐도 그렇다. 위기를 맞이했을 때 정점을 하점을 찍고 다시 정점으로 올라가는 게 필요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크게 네가 이야기를 지금 나라 국가로 해서 그렇지 개인이나 가정도 마찬가지인 거지. 그렇지. 개인도 내 인생의 타이밍이 어떻게 올지를 모르니까 그 타이밍 기회라고 표현하는 그게 위기 타이밍 기회. 그거를 이용하려면 준비가 돼야 되는 거지. 그렇죠. 뭐를 해야 되는 내실을 다지는 시기인 건지 그렇죠. 뻗어나갈 시기인 건지 이것도 고고 원앙처럼 지금 더 두드려 맞아야 되는 시기인 거지. 아니다. 충분히 두드려 맞았다고. 더 두드려 맞으면 진짜 아사직전이다 진짜. 왜냐면 봐봐. 왜냐면 고고 원앙은 백지한테 두드려 맞을 거라고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모용 선배한테 그렇게 두드려 맞았으니까 이제 끝났구나. 지금부터 가면 되겠구나 했는데 백지한테 한 번 더 맞다 죽었죠. 그러니까 이게 더 두드려 맞아야 되는 시기인 건지 이게 참 모를 일이라는 거예요. 사실. 네. 어쨌든 타이밍 잘. 그러니까 그것 만약에 그렇다 한들 그것도 네, 맞아요. 그럴 때이구나. 맞아요. 한다면 또 견딜 수 있다는 거예요. 견딜 수 있고 칼을 갈고 있을 수 있지. 아이 되게 웃기네. 그래서 역사 공부를 꼭 해야 한다라는 얘기가 이런 거지. 이 얘기가 나는 지금 들으면서 사실 지금 우리 카페에서 리부트 모임을 하고 있거든. 이분들이 장난이 아니야. 막 갑자기 6시 반이 되면 전부 다 막 운동사진을 올리기 시작해. 그러니까 뭔가 다들 갈증이 있는 거야. 바뀌어야 된다. 새로이 시도해야 된다. 그러니까 너무 힘들다 해서 이제 힘들다를 계속 하던 사람들인 거지. 요 앞에까지 이제. 근데 그 내실을 다지려고 시작을 하는 상황.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보면 되게 개인의 삶이나 국가의 역사에도 이 흐름이 해당되지만 짧은 개인의 삶에도 해당이 되고. 맞아요. 이런 맞아요. 게 되게 재밌어서 좀 같이 생각을 해보면 되게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 그래서 역사 공부를 하는 이유 중에 중학생들이 이런 걸 배워요. 역사를 공부해야 하는 까닭. 그래가지고 뭐 1번이 뭐 이제 뭐 우리나라의 문화를 보존하기 위해서, 뭐 2번이 이제 다른 나라의 문화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다양성을 인정할 태도를 기르기 위해서 이런 게 있는데 이제 아니 다 필요 없어. 네 인생 제대로 살려면 그렇죠. 필요한 거야. 그거예요. 과거의 역사를 통해서 현재를 고찰해보고 이제 똑같은 실수는 되풀이하지 않고 앞으로의 이제 개선될 수 좋은 있는 거는 거. 배우기 위해서. 그렇지. 그거거든요. 그거를 배우기 위해서 역사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면 오늘 이 역사를 통해서 공부할 수 있는 거는 바닥이 있으면 올라갈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올라가는 거는 이제 금요일 날 할 거예요. 네. 지금 이제 완전 바닥까지 찍은 거예요. 더 이상 알겠습니다. 바닥은 없습니다. 그럼 금요일 날은 네, 소수리망을 하는 건가요? 네. 소수리망만 관계토대까지 안 가고? 하다 보면 관계토대왕 얘기를 할 수밖에 없겠죠. 근데 이제 소수리왕을 중심으로 소수를 할 겁니다. 감사한 분이네. 그거는 굉장히 감사한 분이네. 그래서 왜 역사 공부할 때 그거는 원통하게 울다가 돌아가신 분 이렇게 하는데 아니지. 그렇지 않아요. 굉장히 열심히 싸우셨던 분입니다. 진짜로. 아빠의 영향이 컸고. 아니야, 열심히 살았고 그랬기 때문에 후세에 또 영향력을 준 거지. 맞아요. 아무것도 못 하고 있었으면 영향력도 없었겠지. 네. 참 이게 지금 우리가 약간 웃으면서 얘기했지만 얼마나 비참하냐면 아빠 시체 털렸어요. 엄마 13년 이 사람의 인생은 진짜 얼마나 진짜 영화 탈탈 털렸을 것 같아. 심지어 자기가 몸담고 있는 나라가 700년을 존속하는데 700년 역사 중에 전쟁 중에 죽은 유일한 국왕입니다. 자기 후세도 자기 선배도 없어. 그런 국왕은 없어. 그런 국왕은 없어요. 심지어 나라 망할 때 마지막 국왕인 보장왕조차도 전쟁 중에 죽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당신 덕분이라고 말해주고 싶어. 아니, 그러니까 너무 먼 사람이고
그냥 옛날 이야기 속의 한 사람인 것 같아서 아이고 아이고 하고 웃음이 나오기는 하는데 최고의 그 바닥을 고구려의 바닥에 견뎌줬던 이겨줬던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더 되나 광개토대왕보다 더 기억해야 되는 거지. 그렇죠. 바닥을 견뎌준 사람인데 맞아요. 없어질 수도 있었잖아. 이때 망할 수 있었죠. 그렇지. 버티신 겁니다. 야, 이거 되게 미화하면 되게 코로나 시국에 되게 진짜 위안이 되는 오늘 방송이. 이거 좀 어떻게 못 살리나? 이거 되게 지금 재밌는데 나 지금. 그래서 그래요. 이렇게 고국 원앙의 바닥을 우리가 한번 살펴봤고, 네. 그다음 소수림왕은 소수림왕 금요일에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은 어찌 될지 모르겠지만 오프라인은 좀 하고 싶은데 그쵸? 그러니까요. 소통이 없으니까 되게 깝깝하긴 합니다. 사실. 깝깝하기도 하고 좀 뭔가 답답하고 네. 할 일 못하고 있는 것 같고 참. 그런 느낌이 들기는 하는데 네. 줌이라도 해보면 참 좋겠다. 이게 소통을 못하는 게 되게 안타깝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방송이라도 보시고 계시겠죠? 네. 네. 오늘 내용 준비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주는 소수리망. 그래서 네. 이번 주는 고구려. 그렇죠. 네. 초기? 고구 초기죠. 초기. 예. 고구려 중기. 네네. 전성기 직전. 전성기 직전. 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 방송을 들으면 여러분들의 인생도 뭐라는 거야? 전성기가 되고 전성기가 될 수 있으실 겁니다. 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준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